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은 이 여성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생리통, 사실 제 주변인들도 상당히 많이 겪고 있고 많이들 힘들어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좀 흔한 거죠? 이 생리통은 가임기 여성이 5에서 60% 정도에서 경험하는 네. 아주 흔한 증상이긴 합니다. 보통은 생리 때 경한 하복통이라든지 허리 쪽에 경미한 통증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에 따라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아주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구토, 설사 같은 위장관 증상이라든지 두통 같은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제가 생리를 직접 하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참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생리통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생리 때는 자궁 안에 있던 자궁 내막이 떨어지면서 출혈이 생기는데요. 이 출혈할 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매개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염증 매개 물질이 자궁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그에 따라 자궁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생리량이 증가하게 되면 또 같이 출혈이 증가하게 돼서 프로스타글란딘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같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 생리통이라는 것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 종류 같은 게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예. 자, 생리통은 원인에 따라 1차성 생리통, 2차성 생리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진단을 나눈 기준은 골반 내 장기, 다시 말해서 자궁이나 난소 쪽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없지만 스트레스라든지 수면 부족, 예방결핍도로 생기는 생리통인 경우 1차성으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그 특징은 생리 시에 같이 진통이 시작돼서 2, 3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진통제로 잘 조절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자궁 내막증, 자궁 선근증, 자궁 근종 같은 생리통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으면 이것을 2차성 생리통을 하는데 이것은 생리 시작 1, 2주 전부터 시작돼서 생리가 마치고 나서도 계속 생리통이 지속이 되고요. 진통제로 조절이 잘 안 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특히 2차성인 경우 치료가 늦어지게 된 경우 향후 불임이 유발된다든지 또한 자궁 적출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향후 추적 관찰이라든지 치료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1차성, 2차성 구분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산부인과를 갔다. 그럼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예, 일단 병원에 먼저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1차성, 2차성 구별을 위해 문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리가 언제 시작되는지, 어떻게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지속되는지, 생리량은 많은지, 규칙적인지 등을 확인하고요. 그 후 피검사를 통해 빈혈이 있는지, 출혈 성향은 없는지, 호르몬 레벨은 정상인지, 또한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 후 초음파나 CT, MRI 등의 영상 진단을 통해 자궁이나 난소 이상 유무를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생리통과 관련해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연 잘 듣고 올바르게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주기가 될 때마다 아주 심한 생리통을 앓곤 하는데요. 이 생리통을 참는 것보다 적정량의 진통제를 먹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서 시작 후 2, 3일 정도는 약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한 알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알씩 먹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전보다 쉽게 생리통이 사라지지 않는 기분입니다. 이러다 기본 3알은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약들이 해당이 되겠죠. 내성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생리 전 생리통 약도 내성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생리 때 먹는 진통제를 하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말하는데요. 이런 진통제를 1년 내내 먹는 것도 아니고 생리를 한 번 할 때 2, 3일 정도로 짧게 복용하기 때문에 그리 오래 먹는다고 볼 수 없고요. 약물 자체 또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약물이라 특별히 내성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통증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요통 등의 2차적 문제를 줄여줄 수 있어서 훨씬 더 약을 먹는 게 이득이겠습니다. 실제로 내성이 생긴 것 같이 약물 복용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경우인데요. 이거는 1차성 생리통이라보다는 2차성 생리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2차성일 수 있으니까 꼭 병원에 들려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통제 말고 도움이 되는 다른 약은 없을까요? 병원에 오시면은 진통제도 많이 처방을 하지만 더 흔하게 처방하는 것이 호르몬 치료인 경구 피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꼭 피임 목적으로 쓴 것만 아니고 생리양의 조절이라든지 네. 생리통, 생리 리듬 조절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 심지어는 2차성 생리통이 원인이 된 자궁선건증이라든지 자궁내막증의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비타민 B군도 생리통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B6인 피리독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급해주면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네. 고루고루 네. 충분히 섭취해 주신 것이 더 생리통에 도움이 되겠죠. 또 뭐 일부에서 생리 시에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네. 변비, 설사 같은 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산균제를 같이 추가해 주시면은 이런 생리통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리통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방법도 알려주시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B가 도움이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비타민 B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 족황색 음식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황색 음식. 밀가루보다는 뭐 쌀이나 통곡물, 잡곡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민간요법으로는 생리 시에 찜질기라든지 찜질기. 핫팩 이런 걸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신 것이 도움이 되고 경우에 따라 아로마 테라피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정신이완에 도움이 되어 생리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너는 이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제 내주시면 제가 오늘 다 맞춰보겠습니다. 네. 문제 내주시죠. 예, 커피는 생리통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커피가 생리통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은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생리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예. 세모면 뭐죠?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요즘 커피에 대해 물어보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사실 커피 같은 카페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어 생리통에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카페인 자체가 중독성도 있고 생리통의 경련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 부종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겠고요. 연령성 통증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세모였고요. 다음 문제 내주시죠.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해 주는 건 생리통에 좋다?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생리통에 좋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생리통에 어쨌든 이 영양소를 잘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비타민 B가 좋다고 하셨던 것처럼 마그네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맞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마그네슘이 생리통과 생리전 증후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마그네슘은 변비 치료용에 쓰이고 있지만은 그 다른 효과로는 근육이완과 신경 안정작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생리통 완화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생리통 심하신 분들은 마그네슘 잘 좀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생리 직전에 식욕이 증가하는 건 생리전 증후군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다. 이거는 제가 거의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생리 전 월경할 때만 되면 그렇게 배가 고프다고 그러거든요. 월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 경험에 비췄을 때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맞았습니다. 역시 이게 식욕이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여성들은 생리 직전에 식욕이 증가해서 생리 후보다 300에서 500kcal 정도 더 섭취를 한다는 외국의 연구가 있습니다. 네. 배란을 하는 여성의 약 75% 정도에서는 월경전 증후군이 증상을 한두 가지 정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생리 직전 식욕이 증가한 이유는 호르몬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배란 후부터 생리 직전까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점점 증가하고 에스테로겐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프로게스테론이 식욕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생리 직전에 이런 프로게스테론이 농도가 가장 높아져서 식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생리통은 참는 게 아니고 충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진통제 복용이 필요하겠고요. 경구, 피임약 같은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습관인 생리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하시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2차성 생리통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